근데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 마음속엔 걱정이 뭐였냐면 '정청래 대표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근데 법사위원님들 보면은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나 솔직히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나 고심이 많았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 철통 보안이라서 그랬구나. 철통 보안이라서.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검찰 개혁 비하인드 최고위원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대표님 딱 나왔어.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날 내용을 알렸을 만큼 보안이 중요했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보안 유지가 중요했던 겁니까? 금융실명제 할 때도 철통 보완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뭐가 새 나가면 바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막판 중수청법도 조항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 그거에 대해 또 반격이 올 수도 있고 반대 흐름도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전체적인 논의 과정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통 보완 속에서 했습니다. 그 법정 하나하나 밑줄 쳐 가면서 네. 법사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살펴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에서 딱 세 사람 공개한 거예요? 원내대표까지요. 네, 네 분만? 네,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를 오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은 준비를 해놓은 게 다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구할 거 다 요구해봐라. 그리고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 그러면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 이러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일단 다 그 법조항에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에 또 가장 열정을 갖고 있는 박은정 의원한테도 검사에 보이지 않는 생리 그리고 이 조항이 함의하고 있는 뜻, 의도 이런 야. 것도 이제 박은정 의원을 보자고 해서 제가 다 공부를 했죠. 그 문구를 같이 이제 검토한 건 아닌데 예.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문구도 제가 하나하나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것이 미칠 검사들에 대한 영향력, 글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것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오늘 또 소개를 드리냐면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건. 진짜 철통 보안이네. 와, 저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철통 보안인데 고맙더라고. 고맙더라고. 나는 솔직하게 취재를 다니면서 제가 유일하게 안 가는 곳이 정청래 당대표실 쪽은 절대 안 가요, 취재할 때. 국회 간 김에 정청래 대표실은 왜 안 가요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가냐면 정청래 대표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 좀 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여기서 들으면 그냥 바로 그냥 해법을 들어버리잖아. 그거보다는 법사위 가서도 물어보고 법사위원들이 말 못하는 게 있구나. 초선 의원실도 가보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구나 지금 안을 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느꼈던 건 하나였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말이 왜 전부 다 다르지? 법사위원님들은 뭔가 말을 못해. 그래서 말 못하는 사연이 있구나. 근데 완전 내용 인지하고 있는 게 다 다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때 당시 정보안 쪽으로 가는 느낌이 세게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법사위원분들이 화가 나 있는 모습들을 자주 봤죠.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느꼈어. 근데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 마음속엔 걱정이 뭐였냐면 '정청래 대표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아니 아저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면서 혼자 막 마음을 삭혔거든.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근데 법사위원님들 보면은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나 솔직히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나 고심이 많았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 철통 보안이라서 그랬구나. 철통 보안이라서.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어. 그리고 "그럼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냐."인데 정청래 대표님은 당대표 되고 나서 절대 안 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도 약간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대표에 맞는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임감이. 그게 느껴져 갖고 저도 안 가는데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끝으로 마지막에 철통 보완을 거쳐서 법사위원들과 박은정 의원들 등등등 해 가지고 최종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당정청 협의안 말고 새로운 당정청 협의안이 이제 이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 쪽이랑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 거쳐야 되잖아, 합의가.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민정봉옥수석이 아닌 최강욱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들어왔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닌데 왜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찰 최근까지 했던 분이잖아. 그러니까 검찰들이 요 조항으로 장난칠 수 있는 부분들을 쫙 체킹하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의원님들도 봤더니 오 이거 뭐야 바뀐 게 없는 게 아니라 문제됐던 조항을 거의 대폭 다 수정됐는데 오 이거는 그동안 걱정한 게 미안해질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잘 됐다. 그리고 또 요런 이야기도 또 하셨죠. 아 고민 중이다. 무슨 고민? 이번에 6월 되면은 상임위 개편이 있죠. 하반기 또 들어오니까 이번에 상임위를 다 가져와야 되나? 지금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게 어디예요?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자위, 중소벤처,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요렇게 지금 7개를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가지고 있어요. 전에 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법안 처리가 안 됩니까? 입법률이 너무 낮다. 그리고 산업재해 노동자들 그거 왜 처리 안 됩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가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가서 뛰어다녀라 장관들한테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위원장들 때문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를 또 비틀어 갖고 정청래 대표가 입법을 안 시킨다 그러는데 여기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 개편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법사위도 이제 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원래 야당일 때는 법사위를 줘야지 첫 번째 관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법안도 잘 안 알려주면서 발목을 잡는다. 회의도 안 연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가져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거 엄청난 선전포고입니다. 여당 정부에서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오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박수.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겁니다. 왜? 실제로 다 가져올 수 있냐? 그거 해봐야 되는 건데 그 포부부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엊그제 추미애 위원장님이 얘기한 겁니다. 님은 한결같이 네. 추미애 의원님이 속내를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언론들과 내부 수박들 그리고 갈라치기 세력들의 공작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면 된다. 거기서 변함이 없으셨던 거죠. 저나 뭐 정청래 당 대표나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을 듣고 우려되는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보고 그런 몇 번의 과정들이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당 일각에서는 네. 원한 그대로 수용이 돼 미세 조정 외에는 불가하다. 이런 게 좀 언론을 통해서 예. 증폭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대통령한테 반기를 든다라고 더 시끄럽게 만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시종일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여론의 귀를 기울이셨고 네. 조율 과정에서는 대통령께서 문제 지적은 타당하다. 하나하나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 당정청이 세밀하게 들여다본 합의안이 네. 탄생된 거죠. 그래서 새벽에 검찰개혁 특수작전을 하는데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쫙 정리해서 갔어. 근데 애매한 부분들을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다 삭제하세요. 통으로 그냥 강경파가 법사위가 아니라 대통령이 제일 강경파다. 와우, 난 멋있더라고 이 이야기. 자, 그리고 동일한 건 뭐예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뜻을 비트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이 모호한 SNS가 합당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래? 나는 분명 A를 주문했는데 B와 C들이 망쳐버려. B가 돼버려 막.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알았잖아 합당 때. 이거는 저희 그냥 분석입니다. 왜 A가 B가 되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이러한 다방면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동산 주식처럼 확실하게 써달라.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쓴 게 아니고 그것도 누가 비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확실하게 부동산도 개혁한다 그랬는데 자꾸 결과값이 다르게 나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갈수록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게 앞으로도 모호한 SNS가 더 나올 거나 여러 가지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자칫하면은 우리가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왜? 지금 어디선가 누가 비트는 걸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음번에 또 갈 때 또 메시지를 내보내보겠죠.
이번에는 잘 가나? 앞으로 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지난번 당정청 협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저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국무총리에서 의결해서 넘기려고 그랬거든. 정부에서 의결을 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김민석 총리가 뉴욕 가 있을 때 넘어갔어. 와, 이거 좀 재밌는데? 봉욱 민정수석은 마지막 개혁안에서 빠졌고 정성호 장관은 검찰 개혁안이 지금 당정청 협의안으로 딱 어제 깔끔하게 끝났는데 1차가 나타나질 않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법사위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부분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내는 국민 집단 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수기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 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 주권의 민주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오늘도 이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2+의 검사들이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언제부터 특사경 지휘 감독권을 제대로 잘 행사했다고 특사경을 지휘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지금 언론에 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검경은 협력해서 특사경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일일이 일상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정치 수사에 올인하면서 특사경 수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사경 지휘감독에 대해서 공소청법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마치 특사경을 그동안 잘 지휘해왔던 것처럼 특사경 수사를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저런 검사들의 잘못된 저런 행위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저는 검찰이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갖다가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일선 검찰에 있어서 좀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입법적으로 정리를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사경 문제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사경은 지휘라기보다도 실제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지원 또는 협력의 어떤 형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근거 규정을 또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협조 또는 지원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어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전혀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특사경이 있는 많은 기관의 장들도 검찰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부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 수사하는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중대재해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검사들이 가갖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쨌든 공정위의 어쨌든 자본시장 조작 범죄들 그다음에 담합 같은 경우는 전속고발권 있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좀 협력하는 관계 이런 틀들은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형태의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남기지 않는다. 어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보안 수사 요구권은 뭐다? 수사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아야 한다.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고 싶으면 경찰에 취업하세요. 제가 어제 그랬죠. 그리고 특사경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검찰들이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요. 나는 입장문 낸 걸 못 봤는데 나만 못 봤나? 아무튼 변화를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파워가 너무 세니까 반대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왜 이렇게 검찰들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일부는 제가 이해가 가요. 특사경, 특별수사 관련해서도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기소 때문에 이 이해도가 높은 기소가 되려면 검찰들이 좀 있어야 이해 높은 기소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 또는 지원 정도의 근거를 남겨두는 게 어떻겠냐. 이거는 우회적인 방법이죠. 왜? 특사경에서 특별수사를 했는데 이 기소가 잘 되기 위해 검사들을 남겨야 된대.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려. 그럼 안 되잖아. 파워가 상위급으로 상위 포식자로 되잖아.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자꾸 이런 틀로 가지? 대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예요. 검찰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네들 이야기는 알겠고 됐고 완전히 띄워놓고 해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거든요. 그럼 이러면 완전히 띄워놓은 거예요? 아니죠. 그 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헷갈리더라고. 저기 뭐야? 바람잡이 역할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그냥 대변을 하는 건가? 헷갈릴 정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로 보면 빈틈이 없는 논리들이 나와요. 허술한 논리가 나오지 않아요. 들어보니 그럴 법해. 근데 저는 어떻게 느낀다? 지금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재명 정부가 너무 지금 세니까. 근데 그 대리전의 논리가 수용 가능할 정도의 이야기를 꺼내오는데 근데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총리실 이번에 중소청법 관련이에요. 수사. 자 보세요. 이 43조에 있는 우선 수사권 네, 수사 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그런데 이게 아마 이 경찰 의견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수청법 만드실 때 이 아마 그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에서 이 검사들의 의견만 반영을 했는지 이 국수본에 있는 이 중대범죄를 이 중수청에 통보를 하려면 굉장히 수십만 되는 사건들을 통보를 해야 되는 수사 개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우선 사건 규정을 두면서. 네네.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일선 경찰들이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저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우선 수사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수사 개시 통보하는 거를 조금 위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수사 개시 통보하는 그 대상 범죄를 보신 것처럼 검찰개혁 TF팀 보니까 중수청도 마찬가지더라. 검찰들의 의견만 다 반영해놓고 경찰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경찰들의 항의가 빗발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 눈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정성호 장관이 국민의힘 쪽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 잡고 들어오니까 통화 내용 난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자를 정부에서 공소권 취하해라. 이런 문자를 검찰 고위 간부자에게 보낼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들이 공소권 취하 요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한 것을 그거 못한다고 왜 말 한마디 못하세요?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갖고서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공소권 취하를 해달라고 법무장관한테 요구한 사람이 계시잖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하던 버릇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건 참 잘못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저희들은 그
저희도 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의원님? 저도 황당하고 참담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장모 기자가 전 기자가 지금 현재도 뭐 기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듣고 이러더라 하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간부가 해치기 하고 있다. 이걸 한번 조사해 보자. 라고 했는데 제 속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유튜브에 나와갖고 자기 어떤 주관적 견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든 뭐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단편적인 얘기를 갖고서 이렇게 과거의 잘못된 유튜브와 프레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유튜브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뉴스공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언론이에요. 제가 김어준 공장장하고 낙곰수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연한 사람입니다. 물론 김어준 공장장이 비꼬아서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답변하는 사람의 책임하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자기들 하던 버릇을 지금도 하겠지. 이런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개헌 문제는 지금 장관님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준비하십니까? 네, 법제처도 있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법무실에서도 좀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셨죠? 메시지가 날카롭죠? 뉴스공장에 혹시 나쁜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러지 말아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게 요거였나요? 김어준 때리기가 너무 심해요.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뭐 국정을 흔든다 이런 식의 논평도 나오고. 제가 봤을 땐 공치모가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이나 특정 관련 사안에 대한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많은 검사들을 만나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검찰이.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조상호 정책보좌관도 어제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검찰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걸 자꾸 바로잡아야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국회 어디선가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다 같이 튀어나와 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선 잘못된 기소 바로잡으라 그러지,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나오지. 그러면은 그렇게 합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검찰 개혁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건 강인수 기자나 뉴스공장이 아니다. 한쪽에서 공취모가 단체로 튀어나와 버리니까 검찰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소 바로 잡으라는데 바로 옆에 쳐다보니까 공취모 87인이 출범했습니다. 명확하게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